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옆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. 그런데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그 이웃이 키우고 있던 반려견까지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자, 이웃의 반려견을 때려서 죽게 만든 이유 뭐였는지 아십니까? 그 개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 자, 이 남성의 폭행은 이 개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. 결국 이 반려견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심지어 남성의 폭행에 이 견주가 강아지를 방으로 옮겼지만 따라 들어와서 계속 폭행을 이어갔다고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해당 강아지가 죽기 전에 주인이 찍어놓은 귀여운 모습이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따라가면서까지 방에까지 따라가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까? 아니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아니 기분 나쁠 수가 있죠. 강아지가 손을 물면 아플 수도 있고 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영상에서 보이는 강아지가 문다고 했을 때 얼만큼 크게 다쳤을지 얼만큼 아팠을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근데 남의 집에 먼저 자기가 그렇죠. 들어간 이제 거잖아요.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. 네. 만취 상태로 남의 집을 들어가서 그 강아지가 말하자면 낯선 사람이 오니까 당연히 견제를 했을 거고 네. 경계를 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물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과정 속에서 저렇게 뭐 작은 강아지가 물었다고 해서 저것을 그 위협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견주들이 보는 앞에서 뭐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존재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자식이 그냥 눈앞에서 죽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히 이거 엄하게 그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눈앞에서 이렇게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이 숨지는 모습을 지켜본 이 개 주인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?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강아지를 죽게 만든 이 옆집 남성은요. 개에 물려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. 내가 이 가슴이 떨리고 마르지 입이 마르서 지금 말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내 집에 키운 짐승이가 말도 못하는 게가 그 사람 손에서 이 두 번에 딱방이 돼서 죽을 때 그건 누구도 말 못할 겁니다. 난 진짜 그거 보고 눈이 아른거리고 걔가 한 번 물고 안 물으면 모르는데 막 계속 무는 거야. 그래서 그쪽가 저저 되게 쳤네. 자, 이 견주는요, 이웃 남성을 재물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. 자, 이 이웃 남성도 거꾸로 무슨 말이냐, 내가 피해자다라면서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을 신고했습니다. 옆집에 살던 가까운 이웃끼리 이렇게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된 건데, 자,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지금 불리하거나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을까요? 저는 그러니까 김모 씨, 이 강아지를 죽인 김모 씨가 훨씬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집에 무단 침입을 하게 된 상황이고 위험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더 이상 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굳이 강아지를 더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법리 적용이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뭐 과실치상은 크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비율이 될 것 같고요. 훨씬 더 그 어떤 이 김 씨의 책임이 훨씬 큰 방향으로 아마 법원의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